방송국과 금융기관의 전산망 해킹에 사용된 악성 파일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액보험 수수료를 담합한 생명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출시함에 따라 경쟁사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할지 주목됩니다. LG전자가 특허 분쟁을 벌여온 삼성에 대해 특허 사용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황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로 195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구경우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8.59포인트 하락한 1950.8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12일 1945.79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전례회의에서 유동성 확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공습 경보 발령 소식에 약세를 전환했고 키프로스 등 유럽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억제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535억 원, 56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3,165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6거래일 동안 2조 원이 넘게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화학, 유통업이 올랐고 통신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 비금속 광물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기아차와 LG화학, 현대중공업이 상승했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은 하락했습니다. 또 하나케미칼이 중국 경쟁업체 선택의 파상 영향으로 2.76% 상승했고 GKL이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3.48% 올랐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조 9,511억 원을 기록해 2007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조 6천억 원대에 머물렀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불과 두 달여 동안 15% 넘게 급증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2월 13일 이후 한 달여 동안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라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투자 행태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곧 1년이 되는 석유전자 상거래 시장의 4대 정유사가 공급 물량을 끊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석유시장 유통 개선과 유가 인하를 위해 내놓은 석유전자 상거래 시장이 이달 말 1주년을 맞이하지만 국내 정유사들은 시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석유시장에 참여한 4개 정유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단 한 건의 물량도 시장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유는 지난해 7월 6만 리터의 물량을 내놓은 것이 마지막이었고 휘발유는 지난해 10월 6만 리터를 공급한 이후 끊겼습니다. 현대오일뱅크, GS, SK, S오일 등 4대 정유사들이 지난해 석유전자 상거래 시장에 매도자로 참여해 공급한 물량은 총 392만 리터입니다. 지난해 4개의 정유사가 매도한 전체 물량이 일평균 거래량인 918만 리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현재 정유사들의 불참으로 석유전자 상거래 시장은 2월 말 기준 석유 수입업자 15개사와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등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정유사들이 굳이 경쟁 매매로 싸게 석유 제품을 공급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수입업자에 비해 세제 혜택이 적어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구경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송국과 금융기관의 전산망 해킹에 사용된 악성 파일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농협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해커가 중국의 IP 백신 소프트웨어 배포 관리 서버에 접속해 악성 파일을 심어놓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격의 주체는 동일 조직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북한의 해킹 수법에 비춰 이번 해킹 사건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국과 금융기관 6개사에 PC와 서버 3만 2천여 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산망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최소 4일에서 5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변액보험 수수료를 담합한 생명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한 9개 생보사에 과징금 총 201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과 한화, 교보, 신한, 매트라이프 생명 등 5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대한, 교보, 프루덴셜 등 4개 생보사 관계자들은 2001년 모임을 갖고 변액 종신보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한 상한선인 0.1%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제재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21일 자사 가입자 간의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무료로 한 새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서울 을지로 티타워 스펙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만 5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모두 7가지 월정액으로 구성된 티끼리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금제 가입자는 통화 상대방이 SK텔레콤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기본 제공량이 우선 차감된 뒤 초과 시 1초당 1.8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단문과 멀티메시지 서비스 등 메시지 서비스는 통신사와 상관없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월정액 5만 2천 원 이상 요금제에만 허용하던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이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월정액과 상관없이 제공합니다. SK텔레콤이 이 같은 요금제를 도입하자 KT와 LG유플러스도 조만간 서비스 강화책을 내놓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가 특허 분쟁을 벌여온 삼성에 대해 특허 사용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LG전자는 삼성이 LG전자의 특허 기술을 무당으로 사용하면서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소송 취하 제안을 해왔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LG전자는 삼성이 LG전자를 난데없이 소송전에 끌어들여 놓고 갑자기 대승적 결단이라며 소송 취하 제안을 해온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취하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삼성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성과 LG는 지난해 디스플레이 특허를 놓고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쌍방 각각 1건을 취하해 2건이 남은 상태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다음 달 1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시대 이후 북한은 통상 매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국가의 예결산을 비롯해 조직 개편과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 의결해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선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을 계기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북한의 대내용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이 오늘 오전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 관계자는 경보는 북한의 자체 훈련의 일환이며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현재 없다고 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하면서 투기적 거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는 1조 9,500억 원으로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최근 며칠간 조정 국면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대비 시가총액과 거래 대금이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에 오르는 등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20일 현재 121조 3,3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2조 원 이상 늘어났으며 지난 15일에는 123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거래 대금 비중과 시가총액 비중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거래 대금 회전율 비중이나 신용융자도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석 중인 새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재판관에는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박신임 헌재소장은 재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고시 23회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습니다. 박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은 이강국 헌재소장이 지난 1월 21일 퇴임한 이후 60일, 이동읍 전 헌재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사퇴한 이후
37일 만입니다. 박 대통령은 황철주 내정자의 전격 사퇴로 비어있던 중기청장에는 한정화 한양대 경영전문대학 원장을 내정했습니다. 한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조지아대 경영학 석박사를 거쳤으며 한양대 기획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고위층 별장 성접대 스캔들이 확산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고위 관료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주요 기관의 전산망을 동시에 마비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생한 해킹의 사건이 과연 누구의 소행인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을 통한 경위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번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민관군 합동 대응팀이 어제 발생한 해킹 사건의 경위를 부분적으로 밝혀냈는데요. 피해 회사 중 하나인 농협 서버에 중국 IP를 경유한 악성 파일이 심겨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커가 중국 인터넷을 이용해서 한국으로 공격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중국 인터넷을 주로 이용해왔던 북한의 해킹 수법을 비춰볼 때 이번 사건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격을 당한 6개 기관의 전산망 악성 파일을 분석한 결과 후이스팀이 해킹했다 이런 내용이 남아있어 이번 공격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분석됩니다. 이 후이즈 공격 메시지는 지난해 6월 중앙일보에 대한 북한의 공격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북한 소행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 이외의 다른 피해 회사의 해킹 경로와 최초 공격 지점이 어디인지, 공격자는 누구인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해킹은 기존의 사이버 공격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복잡하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디도스 공격은 공격 방식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경로 파악이 쉽지만 이번 해킹은 이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트로이 목마가 이번 침투에 이용됐다고 지목했는데요. 트로이 목마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는 악성 코드를 뜻합니다. 합동조사팀은 현재 초동 조사만 마친 상태이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는 최소 한두 달가량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산망이 마비된 지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현재 복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피해 방송사 3곳의 전산망은 대부분 복구됐는데요. 손상된 개별 PC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 업무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은행은 이보다 빨리 전산망을 복구해서 전날 대부분 업무가 정상화됐지만 일부 지점에서는 아직까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피해를 입은 약 3만 2천 대의 컴퓨터는 하드디스크가 파괴됐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포맷하고 새로 프로그램을 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데요. 다행히 방송국이나 금융회사들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백업이 잘 돼 있는 편이어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아직 금전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컴퓨터가 이번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예방법이 있습니까? 예. 정부는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전용 백신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일반 국민의 개인용 PC가 이번 악성 코드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크게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 목적을 갖고 치밀한 계획하에 표적을 선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안랩과 하우리, 인카인터넷 등 백신 제조 업체들과도 협조해 기업용 백신을 업그레이드하고 개인에게도 전용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과 현대미술의 만남을 주제로 코트라가 예술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코트라는 20일 서울 서초구 본관 1층 오픈 갤러리에서 중소기업 라이프전 개막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영호 코트라 사장과 코트라 임직원,
중소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이번 행사를 기획한 한잼마 작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현대 미술 작가들이 대웅제약, 삼광글라스, 자인글로벌, 세롬 화장품 등 10개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해 테이프로 만들어낸 실내외 공간을 꾸몄습니다. 기업의 제품들이 이 작품 안에 위치해 놓임으로써 작품이 제품이 되고 제품이 작품이 되는 함께 어우르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중소기업의 문화 경영 확산을 위해 예술과 기업의 소통을 꾀하는 작업을 내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메리츠 화재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555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유증을 받는 투자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싱가포르 투자청입니다. 신주 발행액은 11,990원이며 이번 유증을 통해 싱가포르 투자청은 메리츠 화재 지분 4.57%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증자로 메리츠 화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리츠 화재는 이번 증자로 자본 적정성 제고와 더불어 영업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3월 21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